예약이 없으신데요? 조은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한울호텔 서울 본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3시 체크인 러시아워였죠. 로비 곳곳에는 명품 가방을 든 고객들과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초라한 차림의 한 남성이 프론트 데스크 앞에 서 있었죠. 낡은 운동화, 색이 바랜 점퍼, 그리고 오래된 노트북 가방 하나. 한진우는 조용히 예약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김철수로 예약했는데요. 조은하는 컴퓨터 화면을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그런데 신분증 확인 좀 해볼까요? 한진우가 신분증을 건네자 조은하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듯 손끝으로만 받아들었습니다. 뒤편에서 지켜보던 강민재 운영관리자가 은근히 고개를 끄덕였죠. 죄송하지만 현재 예약하신 룸이 점검 중이라서요. 다른 방으로 배정해 드릴게요. 한진우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설계한 이 호텔의 모든 객실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점검 중인 방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떤 방인가요? 7층 끝쪽 방이에요. 뷰는 별로지만 깨끗합니다. 조은아의 말투에는 이 정도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한진우는 로비를 둘러봤죠. 자신이 25년 전 처음 문을 연 이곳 한울호텔의 자존심이었던 이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 외모를 보고 판단하신 건 아닌가요? 한진우의 조용한 질문에 조은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희는 모든 고객을 동일하게 대우합니다. 다만 호텔 사정상 그렇게 된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진우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꺾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5년 전 그가 이 호텔을 열었을 때의 다짐이 떠올랐죠. 누구든지 환영받는 공간을 만들겠다. 극빈한 환경에서 자란 자신이 어디서든 차별받았던 기억,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우는 묵묵히 키카드를 받아들였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은하는 동료에게 속삭였죠. 저런 사람들 때문에 호텔 품격이 떨어져요. 진짜? 한진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죠. 확실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초라한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7층 복도 끝 가장 구석진 방. 높은 등급인 스위트룸을 예약했지만 배정받은 룸은 스탠다드 룸이었죠. 당장 항의하고 싶었지만 일단 방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창문으로는 호텔 뒤편 주차장만 보였습니다. 한진우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임비서에게 보낸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확인 중. 예상보다 심각함.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온화했던 표정 속에 단호함이 스며들었죠. 한울호텔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한진우가 아닌 그저 김철수라는 이름의 한 고객으로서 경험한 일들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진우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분명 고쳐야 할 무언가가 있었죠. 새벽 4시 한진우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들려오는 배송 트럭 소리가 귀에 거슬렸죠. 이런 소음이 들리는 방에 고객을 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습니다. 한진우는 노트북을 켜고 호텔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창립자로서 가지고 있던 최고 관리자 권한이 아직 살아있었죠. 화면에 떠오른 데이터들을 보며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고객 등급 분류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A급, B급, C급으로 나뉘어 있었죠. A급은 외국인 고객과 명품 브랜드 소지자, B급은 일반 고객, C급은 복장 불량 고객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한진우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히 10년 전 이런 차별적 시스템을 발견하고 즉시 폐지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느새 다시 생겨났고 더욱 정교해져 있었습니다. 객실 배정 내역을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배정받은 701호 실은 C급 고객 전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소음이 심한 방, 뷰가 나쁜 방, 시설이 낙후된 방들이 모두 C급 고객용이었습니다. 한진우는 직원별 평가 기록도 확인해 봤습니다. 조은아의 평가 항목에는 고급 고객 선별 능력 우수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강민재의 지시사항에는 더욱 노골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외국어 구사 능력 부족 고객은 후방 객실 배정 브랜드 가방 미소지 고객은 서비스 최소화 복장 불량 고객은 조식 뷔페 이용 제한. 한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호텔이 이런 식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한진우는 조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초라한 복장이었죠. 조식당 입구에서 직원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식은 프리미엄 룸 고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제가 숙박 고객인데요. 네, 하지만 고객님 방은 스탠다드 룸이라서요. 한진우는 예약 확인서를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스위트 룸으로 예약했었는데 어느새 스탠다드 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스위트 룸으로 예약했는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프론트에 문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대로였죠. 시스템상 스탠다드 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해요. 한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로비로 돌아가는 길에 한진우는 정미소를 마주쳤습니다. 객실관리 팀장인 정미소는 한진우를 알아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한진우가 정미소를 불러 세웠습니다. 네. 혹시 이 호텔에서 고객을 구분해서 대우하는 일이 있습니까? 정미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미소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한진우는 다시 객실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CCTV 녹화 파일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로비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고객들은 즉시 체크인이 되었고 캐주얼한 복장의 고객들은 대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외국인 고객들에게는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나이든 한국인 고객들은 그렇지 않았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강민재가 직원들에게 은밀히 지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손짓으로 특정 고객을 가리키며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었습니다. 한진우는 임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 회의실로 조은아와 강민재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정미소도 함께요.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호텔 전 직원 대상 긴급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 매뉴얼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호텔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한진우는 평소보다 더욱 초라한 차림으로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낡은 옷을 입고 일부러 머리도 헝클어뜨렸죠. 마지막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로비에서는 조은아가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요즘 이상한 손님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그 아저씨 조식당에서 난리 치더라고요. 맞아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왜 받아주는지 모르겠어요. 한진우는 그 대화를 들으며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체크아웃 하려고 합니다. 조은아는 한진우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키카드를 받아든 조은아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미니바 사용 내역이 있는데요. 미니바는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맥주 2캔, 과자 3개. 총 5만 원입니다. 한진우는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미니바는 건드리지도 않았거든요.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정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시스템에 다 나와 있는데요. 뒤에서 강민재가 다가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분이 미니바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계세요. 강민재는 한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호텔에서 이런 일로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불하시죠. 정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객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지금 청소 중이라 확인이 어렵고요. 다른 고객들도 기다리고 계시니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한진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다른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불하겠습니다. 한진우는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자 조은아는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마치 한진우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한진우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다른 고객들의 체크아웃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체크아웃을 할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히 쉬셨나요? 조은아의 밝은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죠? 다음에도 저희 호텔을 이용해 주세요. 같은 미니바 사용 내역이 있었지만 그 고객에게는 확인 절차도 없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외국인 고객이 왔을 때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조은아는 서투른 영어로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했고 강민재까지 나서서 직접 도움을 주었죠. 한진우는 이 모든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10시가 가까워지자 한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한진우는 임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비됐나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한진우가 매일 걸었던 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회의실 앞에서 한진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25년간 자신이 일궈온 호텔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한진우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안에서는 조은아와 강민재, 그리고 정미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한울호텔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호텔이 진정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리자 조은아와 강민재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그 초라한 차림의 고객이 최상층 회의실에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저분 왜 여기 계세요? 조은아가 임비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임비서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한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한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회의실 맨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민재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임비서님, 이분이 여기 계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호출받은 건 호텔 운영에 관한 회의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호텔 운영에 관한 중요한 회의입니다. 임비서의 대답에 정미소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한진우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분이 왜 여기 계시는 거죠? 강민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진우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낡은 점퍼를 입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시선이 세 사람을 차례로 훑어봤습니다. 조은아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어제 체크아웃 하신 분 아닌가요? 미니바 요금도 안 내려고 하시더니. 그 순간 한진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니바 요금 말씀이시군요. 한진우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미니바 요금을 왜 지불해야 했을까요? 그게 뭔 소리예요? 시스템에 다 나와 있었는데요. 조은아가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한진우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화면에는 어제 체크아웃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조은아가 고의로 미니바 요금을 추가한 장면, 강민재가 이를 지지한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몰래 촬영한 거 아닌가요? 강민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공개된 로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진우는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로비에서 일어난 차별적 응대 장면들이 이어졌죠. 정장을 입은 고객과 캐주얼한 복장의 고객에 대한 완전히 다른 대우. 외국인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 나이 든 고객들을 무시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한진우의 질문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회장님이신가요? 한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울호텔그룹 창립자 한진우입니다. 그 순간 조은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민재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럴 리가 없어요. 회장님은 조은아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틀간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한진우는 노트북을 열어 호텔 내부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고객 등급 분류 시스템.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강민재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시급 고객 전용 객실. 복장 불량 고객 서비스 제한. 이런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호텔 품격을 위해서. 강민재가 변명을 시작했지만 한진우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품격이라고 하셨나요? 손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품격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돈 많아 보이는 사람만 잘해주는 것이 서비스입니까? 한진우는 정미소를 바라봤습니다. 정 팀장님은 이런 일들을 알고 계셨나요?
정미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있었지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말씀하지 못하셨나요? 분위기상, 그리고 제자리가. 정미소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 전 이 호텔을 열 때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이 호텔을 만들 때의 꿈을 아십니까?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환영받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울호텔은 정반대가 되어버렸군요. 한진우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단호한 결의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한진우는 회의실 앞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울려 퍼졌죠. 조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고 있었고 강민재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변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강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변명이라고 하셨나요? 한진우가 돌아서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변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한진우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화면에는 고객 차별 시스템의 운영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관리자로 등록된 날짜는 6개월 전이었죠. 6개월 전부터군요. 그동안 몇 명의 고객이 이런 차별을 받았을까요?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시급으로 분류된 고객이 무려 300명이 넘었습니다. 312명입니다. 312명의 고객이 여러분 때문에 모욕을 당했습니다. 조은하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호텔 이미지를 위해서. 호텔 이미지요? 한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고객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호텔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한진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온라인 리뷰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울호텔에 대한 악성 리뷰가 급증했습니다. 직원들이 고객을 차별한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내용들이죠. 리뷰 화면에는 정말로 그런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점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호텔 이미지입니까? 강민재가 변명하려 했지만 한진우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정 팀장님, 네, 회장님.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정미소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매일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목격하셨나요? 나이 드신 분들이 무시당하는 것, 외국어를 못하는 고객분들이 뒷방으로 배정되는 것, 복장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식을 거부당하는 것들을. 정미소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왜 말씀하지 못하셨나요? 강 관리자님이 그런 것들이 호텔 정책이라고 하셨고 반대하는 직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한진우는 강민재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런 협박을 하셨나요? 강민재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한진우는 임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임비서님, 준비하신 자료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임비서가 또 다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울호텔의 창립 정신과 경영 철학이 나타났습니다. 한울호텔 창립 정신 첫 번째,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한다. 두 번째, 외모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세 번째, 진심 어린 서비스로 감동을 준다. 한진우가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것이 25년 전 제가 세운 한울호텔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객을 차별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돈으로 대우를 결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진우는 조은아와 강민재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조은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기회는 이미 312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차별한 모든 고객이 기회였습니다. 한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로 정직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 관리자님은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재가 마지막으로 항변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호텔을 위해서라고 하셨나요? 한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호텔은 고객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고객을 잃으면 호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호텔을 파괴한 것입니다. 정 팀장님은 앞으로 서비스 개선 책임자로 일하시겠습니까? 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한울호텔을 되찾아 보겠습니다. 1시간 후 한울호텔 서울 본점 대강당에는 전체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드문 긴급 전체 회의였죠.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전체 회의를 한다는 거야? 혹시 구조조정 아닐까? 아니면 새로운 정책 발표?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한진우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제와 같은 초라한 복장이었죠. 직원들은 더욱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어제 체크아웃했던 그 고객 아닌가? 왜 저분이 단상에 계시는 거지? 한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틀 전부터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진짜 이름을 밝히려고 합니다. 한울호텔그룹 창립자이자 회장 한진우입니다. 강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죠. 회장님이시라고? 그럴 리가 없어. 정말 회장님이신가? 한진우는 손을 들어 정적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한진우는 프로젝터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차별적인 객실 배정, 거짓 미니바 요금 청구, 무시하는 응대 태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울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몇몇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25년 전 제가 이 호텔을 열 때의 꿈을 아십니까? 한진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좋은 호텔에 가지 못했던 제 어린 시절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진우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셨죠. 직원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생신에 작은 호텔 로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저희를 쫓아냈습니다. 여기는 너희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한진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슬픈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언젠가 누구든지 환영받는 호텔을 만들겠다고.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한울호텔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진우는 화면을 받고 고객 차별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그 아픔을
지금 한울호텔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몇몇 직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한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첫째, 고객 차별 시스템은 즉시 폐지합니다. 둘째,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새로운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차별적 행위를 한 직원은 즉시 징계하겠습니다. 한진우는 정미소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앞으로 정미소 팀장이 서비스 개선 총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저도 그동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한진우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울호텔의 새로운 슬로건을 발표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우리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희 호텔에서 차별을 받은 모든 고객분들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임비서님, 해당 고객분들에게 사과문과 함께 무료 숙박권을 발송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진우는 직원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호텔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할 때 그곳이 진짜 호텔이 됩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울호텔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고객이 사랑받는 한울호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당의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박수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울호텔 서울 본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당신이 누구든 우리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울호텔. 한진우는 사무실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변화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평점이 3.2에서 4.7로 올라갔죠.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임비서가 들어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온라인 예약이 지난주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진우는 신문 기사들을 훑어봤습니다. 한울호텔 회장, 직접 고객 차별 척결에 나서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한진우 회장의 교훈 호텔업계에 새로운 바람, 한울호텔의 변신. 하지만 한진우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고객들의 후기였습니다. 어제 한울호텔에 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셨어요. 복장이 캐주얼했는데도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진짜 감동이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한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3시 한진우는 다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죠. 직원들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는 새로 온 김소영 직원이 있었습니다. 좋은 날을 대신해서 온 신입 직원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김소영의 밝은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진우는 일부러 수수한 옷차림으로 다가갔습니다.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철민입니다. 김소영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디럭스룸으로 예약해 주셨네요. 혹시 특별히 원하시는 층이 있으신가요? 한진우는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외모를 보고 등급을 낮춰서 배정했을 텐데 지금은 정확히 예약한 대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12층 뷰가 좋은 방으로 배정해 드릴게요. 조식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이용 가능하시고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소영은 마지막까지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한진우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길에 정미소를 만났습니다. 회장님, 어떠셨나요? 정말 달라졌네요. 직원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직원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정미소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아, 맞습니다. 제 은사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한진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계기였던 은사님이 다시 한울호텔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후 5시 로비에 나이 드신 교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한진우의 대학 시절 은사인 박 교수님이었죠. 김소영이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박영수입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호텔을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응대였거든요. 혹시 불편하셨던 점은 없으셨나요?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소영의 진심 어린 말에 박 교수님은 감동했습니다. 아니요, 정말 친절하게 해주시네요. 체크인을 마친 박 교수님께 한진우가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진우야, 여기서 웬일이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진우는 그동안의 일들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내가 직접 고객으로 와봤다고? 네. 교수님 덕분에 한울호텔이 진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날 저녁 박 교수님은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면서 김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호텔이네요. 꼭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한진우는 로비 한켠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꿈꿨던 한울호텔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언론사 기자들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한진우의 변화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었죠. 회장님, 이번 변화의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고객의 소중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초심을 되찾는 계기였죠. 한진우의 인터뷰는 그날 저녁 뉴스에 방송되었습니다. 한울호텔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진우는 다시 한번 초라한 복장으로 한울호텔 서울 본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점검이었죠. 낡은 운동화, 색이 바랜 점퍼, 그리고 오래된 가방을 메고 천천히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오후 3시 가장 바쁜 시간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프론트 데스크의 김소영이 밝은 미소로 한진우를 맞이했습니다. 외모를 전혀 개의치 않는 진심 어린 환대였죠. 체크인 하려고 합니다. 네. 예약자 성함 말씀해 주세요. 김철수입니다. 김소영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약이 보이지 않는데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예약하셨나요? 한 달 전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냉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럼 현장 예약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김소영은 정말로 최선의 객실을 찾아서 배정해 줬습니다. 15층 시티뷰가 멋진 스위트룸이었죠.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진우는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한진우는 정미소를 만났습니다. 회장님. 정미소가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또 점검하러 오셨나요? 네, 마지막 점검입니다. 어떠세요? 많이 달라졌죠? 정미소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완전히 다른 호텔 같네요. 객실에 도착한 한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뷰였죠. 한 달 전 7층 구석방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저녁 시간 한진우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복장이었지만 직원들의 응대는 완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분이신가요? 한 명입니다. 네, 창가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웨이터는 정말로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 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온 한진우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프론트에서 뭔가 문의하고 계셨는데 김소영이 정말 정성스럽게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꼭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손자 결혼식에 참석하러 왔는데 길을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김소영은 직접 지도를 그려드리고 택시까지 불러드렸죠. 할머님, 택시 기사님께 이 주소 보여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드세요. 김소영은 호텔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까지 건네드렸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이런 친절한 호텔은 처음이야. 할머니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한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꿨던 하늘호텔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진우는 조식당에 갔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되세요. 조식당 안에서 한진우는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위해 직원이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음식까지 가져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진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직원들이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체크아웃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다음에도 꼭 저희 호텔을 이용해 주세요. 김소영의 진심 어린 인사에 한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호텔이네요.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한 말씀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로비를 나서는 한진우에게 정미소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어요? 완벽합니다. 이제 정말 하늘호텔다운 모습을 되찾았네요. 모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회장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한진우는 호텔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25년 전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그 설렘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때 임비서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언론 인터뷰가 있습니다. 무슨 인터뷰죠? 한국호텔업협회에서 올해의 호텔리어상을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고객 중심 경영 혁신으로요. 한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의 용기가 호텔업계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호텔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진우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울호텔의 성공 사례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고객 차별을 척결하고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되찾은 한울호텔이
업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진우 회장의 용기 있는 결단이 호텔업계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한진우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은 언론의 찬사가 아니라 모든 고객이 차별받지 않고 환영받는 한우호텔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직원들이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었죠. 한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한우호텔을 만들어가겠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우리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우호텔의 새로운 약속이 서울 밤하늘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